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정말 안정적인 수입원이다 이렇게 여기시면서 투자하시는 SCHD, 저희가 보통 슈드라고 부르죠. 이 슈드 ETF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직접 분석해본 내용을 좀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뭐 제2의 월급 통장 이런 별명까지 얻으면서 특히 은퇴 자금 마련하시는 분들께 투자처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투자라는 건 없겠죠. 특히 요즘처럼 기술주가 시장을 확 주도하고 또 금리 변동성도 크고 이런 시기에는 안정성이라는 그 이름 뒤에 혹시 가려진 다른 면은 없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슈드의 인기는 그만한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꾸준한 배당 지급이라던가 또 배당 성장률 이런 건 분명히 매력적인 요소죠. 하지만 오늘은 그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어쩌면 투자자들이 좀 간과하기 쉬운 그런 잠재적 약점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 분석 자료들을 쭉 검토해 보니까요. 투자 결정 전에 꼭 고려해 봐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슈드의 숨겨진 약점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냉철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슈드를 더 현명하게 활용하시거나 혹은 이건 내 투자 목표랑은 좀 안 맞는데 싶으면 다른 대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슈드가 이렇게까지 인기를 얻은 게 단순히 배당만 많이 줘서는 아니잖아요. 그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 또 재무적으로도 아주 탄탄한 기업들, 이런 걸 선별하는 기준이 꽤 까다롭기로 유명하고요. 정확합니다. 그 엄격한 기준 덕분에 슈드는 정말 퀄리티 높은 배당주들을 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죠.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발생하는 첫 번째 잠재적 약점을 지적하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바로 섹터 편중 위험입니다. 섹터 편중이요? 그러니까 특정 산업 분야에 속한 기업들의 비중이 너무 높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슈드의 그 투자 기준을 만족시키는 기업들이 특정 산업군, 예를 들자면 금융이라던가 산업재, 필수 소비재 이런 쪽에 좀 몰려있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슈드가 개별 종목 비중은 제한을 하긴 하지만 특정 섹터의 비중 자체가 과도하게 높아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좋은 기업들이 그 섹터에 많다면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섹터의 비중이 너무 높으면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섹터의 업황이 갑자기 나빠진다거나 아니면 시장 전체적으로 그 섹터가 좀 소외될 때 그럴 때 ETF 전체의 성과가 시장 평균에 비해서 크게 뒤처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기술주가 막 시장을 주도하는 시기에는 금융이나 산업재 비중이 높은 슈드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저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섹터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다소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배당주들을 모아놓았다고 해서 시장 전체의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특정 섹터 경기에 따라서 성과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 이건 투자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약점 가능성으로 이 섹터 편중 위험을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로 지적되는 부분은 금리 변동성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금리요. 배당주랑 금리가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요? 채권도 아니고. 네,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쉴드처럼 꾸준하고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들은 종종 채권하고 비교가 되곤 하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 예금이자나 채권 이자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배당주는 금리가 낮을 때 매력적이다. 이런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은행 예금이나 채권의 이자율이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배당을 주는 주식의 매력이 커지죠. 자, 그럼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채권의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배당주에 투자할 이유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배당 수익률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안전한 채권이 있다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 배당주의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주에 대한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이게 주가 자체에도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물론 모든 배당주가 금리에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실드처럼 안정적인 배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ETF는 아무래도 금리 상승기에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 점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겠네요. 안정적인 배당만 보고 투자했는데 금리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거니까요. 와. 네, 그렇죠.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잠재적 약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슈드의 총 수익률, 토털 리턴 관점에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총 수익률이라면 그 배당금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까지 다 합친 그 전체 수익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슈드는 분명히 안정적인 배당과 또 배당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반드시 최고의 총수익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강세장이나 기술주 중심의 성장 국면에서는 더욱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아니 배당도 꾸준히 들고 주가도 오르면 총 수익률도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슈드의 그 종목 선정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과거의 배당 기록, 예를 들어 10년 이상 배당금을 지급했고 5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 이런 걸 중시하죠. 또 뭐 부채 비율이나 자기자본이익률 같은 재무 건전성 지표도 물론 보고요. 네, 그게 슈드의 장점 아니었나요? 안정적인 기업을 딱 고르는 기준이요. 물론 장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점이죠. 하지만 이 기준들이 주로 과거의 성과 그리고 현재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 어떤 기술 혁신 기업이나 당장은 배당줄 여력이 좀 부족해도 미래 성장성이 아주 높은 기업들은 슈드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슈드는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배당을 주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앞으로 크게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은 좀 놓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크게 상승하는 시기, 특히나 혁신기술 기업들이 성장을 막 주도하는 국면에서는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다른 ETF에 비해서 슈드의 총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을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배당을 얻는 대신에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기회는 일부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배당에 집중하다 보면 전체적인 성장성은 다소 뒤처질 수 있다. 이것도 투자 성향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택할 거냐, 아니면 좀 더 높은 총 수익률 잠재력을 볼 거냐, 약간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요. 과거의 배당 기록이 좋다고 해서 미래에도 반드시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때로는 과거 실적만 보고 투자했다가 기업의 펀더멘털이 악화돼서 배당이 삭감되거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치 함정, 밸류 트랩에 빠질 위험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슈드의 그 엄격한 기준이 이런 위험을 상당히 줄여주기는 하지만 완전히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이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와, 오늘 슈드에 대해서 정말 다른 각도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섹터 편중 위험 가능성, 금리 민감성 문제, 그리고 총 수익률 관점에서의 한계 가능성까지 정말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슈드에게도 이런 잠재적인 약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투자 대상일수록 어쩌면 그 이면에 가려진 부분은 없는지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잠재적 약점은 바로 그런 관점을 제공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슈드 투자를 고려하시거나 혹은 이미 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안정적이다, 배당 많이 준다 이런 표면적인 장점 외에도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투자 목표나 기간, 또 위험 감소 성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각자에게 이러한 잠재적 약점들은 과연 얼마나 중요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만약 이러한 약점들을 인지한다면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는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직접 분석해본 잠재적 약점들에 대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투자는 언제나 신중하게 그리고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